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란입니다. 로스쿨 유학을 준비 또는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로스쿨 지원할 때를 되돌아보면서 준비 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팁들도 알려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학부 학점과 LSAT, 로스쿨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가 입학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입학생들 평균 LSAT과 학점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 확률을 상당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요소로 입학의 대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 과정 내내 최고의 학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LSAT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부 학점과 관련해서는 이 절대적인 학점만 보는 건 아니고 보통 특정 로스쿨에 입학한 특정 학부 출신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학점을 가지고 합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입학 사정할 때 이거를 함께 고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학부 랭킹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점 받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데에서 오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스쿨 입학 전까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빠른 독해로 단시간에 정확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LSAT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고생을 했는데요. 이 LSAT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시험이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어 실력에 문제만 없다면 별다른 연습 없이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서요. 저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두 가지 방법으로 성적을 올렸는데요. 자, 하나는 부족한 독해 실력을 꾸준한 독서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글의 수준이 높은 글을 비문학 위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계속 독해 연습을 하니까 독해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가능한 모든 문제 유형을 연습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익숙해지려고 가능한 한 모든 문제를 풀고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정리를 하면서 공부했는데요. LSAT의 경우에는 지난 한 30년간 나왔던 기출문제를 거의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한 풀 테스트로 대충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0개를 다 풀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자, 추천서 관련해서는 학부에서 또 일했던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추천서가 있죠. 그러니까 직장 경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보통 학부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추천서를 써주실 교수님과 지속적인 인맥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는 다른 대학원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정말 공을 들이는 만큼 잘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학부생이시라면 시간을 두고 교수님 오피스아워 등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로스쿨 등 관련 상담을 받고요.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논문을 읽고 가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토의하는 식으로 교수님의 인정을 받아두면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세이 관련해서는 일단 이 에세이가 가장 중요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있고 보통 이거는 자유주제로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써도 돼요. 저는 제가 전형적으로 전개하는 에세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에세이 관련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루어 두었습니다. 이런 공통 에세이에다가 학교별로 내가 정말 이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자세히 리서치를 해서 한 문단 정도 이 스코프 스페시픽한 내용을 적으면서 이래서 이 학교가 나와 잘 맞는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에세이 관련해서 다른 팁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옵셔널 에세이 주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창의적인 주제들이 덧붙여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귀찮겠지만 다른 옵셔널 에세이 다 쓰세요. 이건 제 생각인데 결국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로스쿨에서 정말 중요한 나의 작문 실력을 더 보여줄 수가 있고 그만큼 정성을 쏟았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만큼 이 로스쿨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팁은 보통 로스쿨 원서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타 사항에다가
지원 서류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와 함께 적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 부족하다면, 특히 특정 학기나 특정 학년에만 부족하다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와 함께 내가 어떻게 더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써주면 좋은 에세이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인터뷰 관련해서 하버드나 시카고 등 일부 학교들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학교들에서 일단 인터뷰 오퍼를 받았다는 것은 한 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인터뷰 준비와 다양한 인터뷰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구체적인 영상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입니다. 보통 인터뷰 시간이 다소 짧아서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어떤 스탠다드한 질문들,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지, 왜 로스쿨에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고 또 진실되게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두면 무난하게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또 다른 팁은 최대한 일찍 지원하라는 건데요. 물론 모든 지원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지원을 가능한 한 일찍 하면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찍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어렵듯이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도 그게 어려워서 일찍 지원을 못하는 건데, 보통 로스쿨 입학 결과가 나오는 게 일정 주기로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지원할 때는 보통 그해 가을, 원서 접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받았던 원서들을 검토해서 한번 어드미션을 뿌리는 게 한 12월 연말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초에 또 한 차례 합격 연락이 가고 3월 달에 또 한 차례 가는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늦어질수록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뽑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뽑아버리는 거죠. 학교별로 이 사이클마다 몇 명 정도 뽑아야겠다는 쿼터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원서 접수 초반에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그만큼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로스쿨 입학 관장하는 기관인 LSEC에 성적표를 제출하고 학점 리포트를 준비를 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따라서 이 준비도 가능한 일찍 해두시면 나중에 원서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접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로스쿨을 준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원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